자, 파워 패키지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구조를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깨, 왼팔, 오른팔 삼각형 중에 결국은 오른팔 길이만 변경됐다가 펴질 때 파워가 나온다고 공부를 같이 했었죠. 그 중에도 이제 이렇게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 구성을 이제 호모켈리는 또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클럽 헤드를 임팩트로 보내는 손과 팔의 기능이래요. 자, 손의 기능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손목에 세 가지 움직임. 팔은, 왼팔은 머신 컨셉에서 그냥 펴져 있고 오른팔만 이렇게 접히는 동작을 하는 그 동작에 의해서 파워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팔과 클럽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4개의 파워 어큐뮬레이터, 4개의 프레셔 포인트, 그 다음에 로딩과 클럽 헤드 레그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어큐뮬레이터라는 뜻이 되게 낯설잖아요. 저 뜻이 뭐냐면 축적을 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백스윙을 하면 어깨도 움직이지만 오른팔이 이렇게 접히는 동작을 하겠죠. 근데 이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나눠놨어요. 호모켈리는 그냥 오른팔만 접혔다가 펴지면 파워가 나온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다 더 디테일하게 왼손목 코킹됐다 풀릴 때도 뭔가 파워를 내는데 관여를 하고 결국 우리가 머신 컨셉에 의해서 얘가 회전을 해야 되죠. 회전했다가 반대로 도는 턴에서 롤로 가는 것도 파워를 관여를 하고 오른팔이 접혔다 펴지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또 왼팔이 붙었다 떨어질 때도 파워를 만들고 파워를 뭔가 축적하는 데 역할을 한다고 해서 4가지로 나눠놨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파워 패키지 구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3면이에요. 펴져 있는 왼팔이 1면, 어깨가 2면, 그 3면이 오른팔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삼각형의 모양은 제 3면의 길이를 변경하는 것으로만 바꿀 수가 있대요. 근데 이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스윙을 하면 어깨 길이는 당연히 변화가 없겠죠. 왼팔의 길이도 거의 변화가 없고 오른팔의 길이가 접혔다가 펴지면서 뭔가 파워를 나오는 거죠. 근데 이때 오른팔이 접혔다가 펴지는 게 스윙어 패턴하고 히터 패턴하고 2가지를 나뉘니까 히터는 오른팔을 좀 더 직접적으로 써서 오른팔의 길이를 변화시키는 거고 스윙어는 클럽이 이렇게 끌려오는 관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접혔다 펴지게 만드는 그 정도는 우리가 분리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워 패키지 구조적 특징을 보면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중 진정 운동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자, 근데 지렛대 효과가 왜 필요할까요? 골프 스윙에 있어서 지렛대 효과가 필요한 이유. 그럼 먼저 지렛대 효과가 뭐냐는 거예요. 자, 받침점을 중심으로 무거운 물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쪽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우리가 적은 힘으로 뭔가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효율성에 관한 내용인 거거든요. 자, 그럼 골프 스윙에 있어서 지렛대가 필요한 데는 어디냐면 머신 컨셉, 아까 왼팔부터 클럽 헤드의 길이, 임팩트 순간에 얘 길이를 가장 길게 하면 우리가 뭔가 적은 힘으로 조금 더 효율적인 뭔가의 퍼포먼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골프 스윙에 있어서는 얘가 막연하게 긴 것도 필요하지만 또 뭐가 또 필요할까요? 파워를 내려면. 접혔다 펴지면서 이 지렛대가 빨리 움직여서 이 제자리를 찾아오는 게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왜 이중진자 운동이라고 하냐면 시계추의 움직임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시계추가 이렇게 움직여요. 단일 진자 운동일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려면 특히 클럽하고 내 몸을 연결해서 진자 운동을 하려면 얘가 많이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왼손목이 코킹이 돼야지 얘가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중진자 운동이라고도 정의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정의를 저렇게 냈어요. 길이가 길을수록 작은 힘으로 큰 효과를 보고 2개의 지렛대의 움직임은 이중진자 움직임과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 머신 컨셉 첫 번째 왼팔과 클럽이 클럽 헤드가 손보다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까지가 이제 첫 번째 지렛대, 첫 번째 진자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2번째 진자 운동은 뭐냐면 왼손목 코킹이 이렇게 접혔다가 펴지는 동작이 2번째 진자 운동일 수도 있고 다른 프로님은 3가지의 지렛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대요. 골핑머신은 2가지만 다루는데 3가지는 어디가 될까요? 손목이 2번째 지렛대, 만약에 3번째를 쓴다고 치면 팔꿈치가 이렇게 접혔다가 이렇게 펴져도 뭔가 이렇게 가속을 만드는데 이걸 관여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3번째까지는 필요 없고 골프머신은 2개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거를 예전부터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건 했었거든요. 골프 배우시는 뭐 손님이 됐든 학생이 오면 처음에 뭘 가르치나요? 그립 잡는 거 가르쳐주고 처음에 똑딱이 가르쳐주지 않나요? 똑딱이? 이거 가르쳐주지 않나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지렛대, 첫 번째 진자 운동. 그 다음에 이게 잘 되면 그 다음 뭐를 가르치나요?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이 되는 이 동작을 가르치죠. 이게 어떻게 보면 2번째 지렛대. 근데 골프 스윙을 생각해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리 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어느 정도 거리를 제어하면서 짧은 거리를 정확하게 치는 것도 필요하죠. 골프 게임으로 봐서는 첫 번째 지렛대만 사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2번째 지렛대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지렛대만 사용하는 골프 스윙 패턴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지렛대는 뭐냐면 이 길이가 가장 긴 상태, 헤드가 내 손보다 밑에 있는 상태. 어프로치, 뭐 칩샷이나 때로는 퍼터 같은 경우, 퍼팅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지렛대만 조금 더 쓰겠죠. 근데 조금 더 큰 파워가 나오려면 그때부터는 라인을 지키면서 왼손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그때부터 이제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라인을 지켜 내려오려면 다시 두 번째 지렛대가 먼저 작동을 하고 첫 번째 지렛대가 몸에 움직이면서 작동을 하면 제자리를 임팩트 순간에 클럽의 스윙의 길이를 가장 길게 쓰면서 뭔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두 개의 지렛대가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구조는 이렇게 돼 있대요. 첫 번째 지렛대는 여기가 받침점이에요. 왼쪽 어깨.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무게가 어디냐면 요 손부터 클럽 헤드 요 전체가 얘가 무게가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여지냐면 양팔, 삼각형 그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테이크어웨이 때 어떻게 하나요? 라인을 지키면서 오른 어깨만 이렇게 빠지면 이 클럽이 움직이는 게 결국은 양팔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렛대가 움직일 때는 두 번째 지렛대의 받침점은 어디가 되냐면 손이 돼요. 포킬럼이. 두 번째 지렛대의 무게는 어디냐면 클럽 헤드. 두 번째 지렛대가 움직일 때는 이제 어떤 움직임에서 움직이냐면 왼손 코킹이 돼야 되잖아. 사실상은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는 움직임에 의해서 코킹이 돼도 결국 우리가 느낄 때는 뭔가 손에서 이 두 번째 지렛대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 지렛대는 손의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이고 첫 번째 지렛대는 양팔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진자 운동을 이제 영상으로 좀 봐보시면 제일 이해하기 편한 게 이건 것 같아요. USGA에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자, 이게 첫 번째 지렛대래요. 진자 운동. 그럼 이렇게 삼각형에 그대로 가죠. 근데 두 번째 이제 진자 운동은 어디서 움직이냐면 이렇게 손목이 코킹이 될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중 진자 운동. 양팔이 이렇게 삼각형에 그대로 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 클럽 헤드가 손보다 같거나 이렇게 밑에 있는 데까지를 첫 번째 진자 운동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표시를 했죠. 이 양팔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사실상 양팔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왼팔은 못 쓰잖아요. 머신건셉에 의해서 그네고. 그러면 사실상 양팔을 움직이는 건 뭐였을까요? 여기 있는 이 클럽이나 이 위치를 여기까지 보낸 거는 어깨 아닐까요? 오른 어깨가 이렇게 빠지는 삼각형이 그대로 있고 이렇게 그대로 가니까. 그래 두 번째 지렛대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여기 첫 번째 지렛대. 첫 번째 지렛대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두 번째 지렛대가 여기부터 왼손목 코킹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하겠죠. 또 하나의 지렛대 움직임이 있어요. 누가 했냐면 베너간이 했어요. 이게 베너간 5레슨 이제 81페이지, 83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이 영상을 많이 보셨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진자 운동. 그다음에 이게 이제 두 번째 진자 운동. 이때도 보시면 왼팔 길이나 어깨 길이는 임팩트까지는 변화 없지만 오른팔의 길이만 변화가 있겠죠.